오늘 업무도 화이팅! 뭐지? 또네. 아니 부장님은 가정도 있으시면서 왜 이러시는 거고 진짜. 부담스럽게. 철원 씨, 오늘 일찍 왔네. 역시 자세가 됐단 말이야. 저 부장님께서 8시까지는 오라고 하셔서. 내가 그랬나?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약속도 잘 지키고 역시 마음에 들어. 예. 아우 부담스러워요. 야근한다고 옷 좀 챙겨 그랬더니 빈손으로 왔나? 사우나에서 사입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무실까지는 뭐하러 왔는데?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오랜만에 스테이크 어때? 나는 국밥 좋아한다고, 국밥. 배도 안 부른 스테이크 탈은 좀 그만해라. 격 떨어지기는. 아니 회사 부장이면 부장답게 품위 유지도 좀 하고 그래야지. 아이고. 됐고. 자, 이거나 가지고 가라. 땡큐. 부장님, 저 대리님이 출장 가시면서 요거 결제 좀 올리라고 하셔서요. 철원 씨, 얘기다 더요. 네. 그런데 왜 어제 내가 보낸 문자에는 답을 안 하지? 저 부장님, 그런 사적인 관심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철원 씨, 혹시 남자친구 있나? 저런 걸 왜 물어보죠? 대리님이 오늘은 거래처에서 바로 퇴근하신다고 그것도 보고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어요. 박초롱 씨가 딱 내 스타일인데 남자친구가 있을까?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아이디랑 기분이 싹. 오케이. 저게 지금 박초롱 씨 컴퓨터인 거죠? 와, 이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 이것만 있으면 집 주소에 연애안까지 싹 다 알 수 있지. 이게 그 잘난 당신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라고? 냄새 나니까 치워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노? 우리 엄마가 내 생각해서 챙겨 보내신 거잖아. 냄새 나는 젓갈에 김치만 잔뜩 싸가지고. 일단 빨리 치워라. 난 손도 대기 싫다. 야, 김지혜. 시어머니한테 말 그렇게밖에 못하겠나? 진짜 보자 보자니까 너무하네 정말. 내가 뭘 너무하는데? 됐다. 어디 가는데? 몰라. 뭔가 이상한데? 주소가 여기가 맞는데? 부장님, 철원 씨. 귀가가 늦네. 아니 저희 동네는 어떻게 아시고? 부하직은 주소 알아내는 거야. 식은 죽먹기지.
그나저나 나 오늘 좀 재워주면 안 될까? 부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계속 문자에 전화까지 하시고 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할게요. 스토킹은 무슨 그냥 예뻐하는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 정도인 건데 왜 그러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가. 내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다. 누구세요? 나? 오 부장 와이프. 나랑 할 얘기가 좀 있을 텐데. 없는데요. 여기.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보낸 문자랑 메시지. 뭐 마음에 든다. 한번 만나보자. 그건 부장님이 일방적으로. 당신도 싫다고 안 했잖아. 게다가 어젯밤에 둘이 몰래 만나기까지 하던데. 그것도 부장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라니까요. 난 두 사람 사이는 알 바 아니고 어쨌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 깨졌으니까 남편이랑 나는 이혼할 거고 당신한테는 상간녀 소송할 거야. 뭐 상간녀 소송이요? 네, 박초롱 씨가 정말 황당하고 참 기분 나쁜 일을 당하셨네요. 부장님의 스토킹도 모자라서 부장님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5호입니다.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한 박초롱 씨. 그런데 부장 오병진 씨로부터 매일 문자와 SNS 메시지, 기프티콘 등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박초롱 씨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오병진 씨에게 직접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병진 씨는 김지혜 씨와의 부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박초롱 씨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박초롱 씨의 컴퓨터를 몰래 해킹해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 집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이후 아내와 다툰 오병진 씨는 박초롱 씨의 집 주소로 찾아갔고 이를 본 박초롱 씨는 깜짝 놀라서 스토킹 신고를 하겠다고 했죠. 다음 날 오병진 씨 아내 김지혜 씨가 박초롱 씨를 찾아와서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네, 참 짚어볼 부분이 많은 사건인 것 같은데 네. 지금 가장 섬뜩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지금 부장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에게 문자나 또 SNS 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서 집으로 또 찾아왔네요. 네, 오병진 씨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인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이 법을 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스토킹 범죄를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는 부장 오병진 씨가 집 앞으로 찾아온 것을 보고 박초롱 씨가 좀 불안감을 느꼈으니까 스토킹 행위가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스토킹 행위에서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 보자면 첫 번째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두 번째 주거지 또는 직장이나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지켜보는 행위. 예. 세 번째로는 우편, 전화, 팩스나 요즘은 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행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집이나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두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주거지 또는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 같은 것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 아우 불쾌해라. 야, 그럼 지금 이게 오병진 씨의 행위를 일단 스토킹 범죄로 신고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이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같은 어떤 그 잠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수사에 필요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법원의 잠정 조치가 결정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네. 이 법원의 잠정 조치는 일반적으로 뭐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또는 문자나 이런 메시지 전송 금지나 전화 연락 금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보면요.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 회사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SNS 아이디, 비밀번호, 집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요것도 스토킹 혐의에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해킹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정보통신망에는 SNS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초롱 씨의 허락 없이 알게 된 이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당연히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오병진 씨는 이제 그런 부분도 처벌을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죠.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이것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가해자 오병진 씨에 대한 처벌은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오병진 씨의 아내 김지혜 씨가 제기하겠다고 한 이 상간자 소송인데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은 지금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와 외도를 저질렀다 하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간소송에서는 이 오병진 씨와 박초롱 씨가 외도를 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했다는 어떤 그런 입증이 필요한데요. 지금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를 상대로 뭐 스토킹 행위를 하고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이 오병진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부 사이를 깨트리는 어떤 부정행위, 그러니까 외도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아예 제기도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뭐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병진 씨의 범죄 행위 피해자에 불과한 이 박초롱 씨를 상대로 이 김지혜 씨가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 승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김지혜 씨가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오병진 씨의 뭐 스토킹 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범죄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까? 네, 오병진 씨가 지금 박초롱 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하고 또 뭐 정보통신망법 이 위반 행위를 하는 등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우리 민법 제840조 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지혜 씨는 남편 오병진 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김지혜 씨는 위자료를 남편인 오병진 씨한테 받아야지 이걸 굳이 박초롱 씨한테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참 그동안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했을 분은 박초롱 씨인데 어쨌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고 김지혜 씨도 절차대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한 김지혜 씨 그리고 피해자 박초롱 씨께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이 김지혜 씨와 오병진 씨의 부부 관계는 사실상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김지혜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초롱 씨 입장에서는 정말 이 회사를 계속 다니기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에 오병진 씨의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접근 금지 요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